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페이지 17페이지 좀 볼까요? 자, 17페이지 보면 제3절 하중과 응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하중과 응력입니다. 자, 그러면 하중과 응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하중이란 개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건물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 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짐이 각 층마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을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렇게 눌러주는 힘, 즉 하중에 대해서 버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힘을 여러분 응력이라 해요. 자, 그래서 이 응력은 뭐라고요? 버티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응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야, 너 하중이 커야 되냐 응력이 커야 되냐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 뭐가 커야 돼요? 응력이 버티는 힘이 더 커야 건물이 안전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왜 응력이 생겼어요? 하중이 생기니까. 다시요. 응력이 왜 생겼냐고 물어보면 하중이 생겼으니까 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중이 안 생기면 응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하중에 대해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중입니다. 하중. 자, 하중인데 그 하중을 보면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장기 하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단기 하중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장기란 뜻은 뭐예요?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하중 장기 하중이고 단기 하중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자 기간이란 뜻이죠. 문제는 이 장기와 단기에서 장기는 또 종류를 또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장기 하중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교재도 있어요. 자,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이란 말 뜻이에요. 여러분 고정이라는 얘기는 자이든 내 스스로든 아니면 남이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가 없는 하중이에요. 그런데 적재 하중은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뭘 제가 갖다 놨는데 이것은 못 움직여.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정 하중, 즉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을 그래서 못 움직인다고 해서 죽을 사자 써서 사하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문으로 데드로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하중이 뭐가 있냐면요. 건물의 자체 중량, 건물 자체 중량이라서 자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중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중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벽, 기둥, 자 슬라브, 보 이런 것들이죠.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한 번 만들었는데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자, 다음에 적재 하중입니다. 적재 하중은 자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활하중이라고 합니다. 활하중.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활어라고 얘기하죠. 그거 똑같아요. 자, 그래서 라이브로드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적재 하중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 또는 집기류. 그러면 여러분 칠판은요 이거 제가 띄었다 붙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뭐 교탁 같은 거 전부 다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전부 다 적재 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단기 하중은 짧은 기간에 존재하는 하중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냐면 지진 하중.
자, 눈이 쌓이는 적설하중. 자, 기본적으로 또 바람도 그렇죠. 어떤 충격에 의한 충격하중도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물어봐요. 얼마나 짧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짧은 기간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존재하는 시간에 관련된 얘기예요. 즉 건물은 자 처음에 지어서 이게 무너질 때까지가 건물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 건물의 수명 얼마나 가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가는 거죠. 그 주기가. 그럼 이 기간에 비해서 한 3개지 한 6개월 정도 짧아요? 길어요? 30년에서 50년 정도에 비해서 3개월이나 6개월은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 3일, 4일 또 한 일주일 이 정도 여러분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뭐에 비해서요? 건물의 수명에 비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얼마야 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기하중이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지진하중 말 그대로 지진이고 자 눈이고 바람입니다. 충격은 여러분 여러 가지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물어봅니다. 야 너 장기 하중이 크냐 단기 하중이 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단기가 크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기는 항상 단기는 건물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밖에 얘기를 못해요.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 단기 하중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있으니까 눈이 많이 와도 눈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 걱정해야 되고 지진이 와도 건물이 있으니까 무너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이렇게 건물이 옵니다. 건물이에요. 이 건물에 여러분 지금 눈이 쌓이는 거죠. 지진이 오는 거죠. 바람이 부는 거죠. 결론은 단기 하중은 건물이라는 조건, 건물은 무슨 하중이에요? 건물은 지금 우리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 건물 뭐 북한 애들처럼 그 우리가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려고 만든 게 여러분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기하중. 이 장기하중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눈도 걱정을 해야 되고 바람도 걱정을 해야 되고 지진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눈, 바람, 지진은 항상 뭐가 있다는 조건하에 건물이 있다는 조건하에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장기는 단순히 건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단기는 건물에 하나씩 조건이 붙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제가 집을 질 거예요.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죠. 자, 바람이 불면 이 제주도에 집을 질 때 안 무너지게 하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자 봐요. 이 건물에 대해서 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하중에다가 사람이 올라타야 되는 거죠. 적재하중.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바람, 풍하중까지 계산을 해줘야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 그 뭐 한라산 밑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있으면 또 눈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잖아요. 이렇게 눈까지 안 해주면 옛날에 몇 해 전이었죠. 여러분 지금 MT 대학생들 MT 가가지고 경주에서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어때요? 무너졌잖아요. 이거 계산 안 해서 그런 거죠. 무너지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하중, 단기하중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2장 기초구조. 기초. 자, 기초를 뭐 푸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우리 교재처럼 파운데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여성분들 여러분 파운데이션 바른다는 게 그 기초 화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의 정의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게 두 번째. 자, 기초의 정의에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동결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결선. 자, 이것을 깊이란 표현에서 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깊이요, 심도. 그러면 이런 개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기준이 되는 요 지표면을 G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라운드 레벨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해서 이 GL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거 지표면 또는 지반선, 이걸 흔히 우리가 그냥 땅 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겨울철에 제가 어디까지 어는지 알아봤더니 여기까지 땅이 얼어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땅 파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 땅 못 파겠던데, 여러분 기계로 파면 되는 거죠. 파집니다. 돈만 좀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렸으면 이 깊이를 동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동결선 심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문제는 이 동결선 나중에 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 동결선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두어야 됩니다. 동결선 이하에 두어야 해요.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언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겨울을 지나서 봄과 여름을 거쳐주면서 이게 어때요? 녹아버리는 거죠. 녹아. 자, 녹았다는 얘기 이제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질어져 버리면, 물이 있어서 질어져 버리면 위에서 건물의 무게가 눌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 요면은 이 땅, 단단한 땅 위에 있으면서 이게 안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땅이 질어지니까 어때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기초만 내려가냐고요.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도 같이 주저앉는다는 얘기죠.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건물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땅을 파는 이유가 얼지 않는 곳에 깊게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건물이 주저앉지 않으니까요. 침하되지 않아요. 그 얘기였죠. 그게 지금 2번에 동결선이 그 숫자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뜻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뭐 기초의 명칭이 있는데, 자, 기초의 명칭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가서 얘기 좀 할게요. 명칭에 대해서. 자, 기초의 명칭을 보면 여러분, 기초를 잠깐 좀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떤 분 그래도 돼요. 다 기초가 저렇게 생겼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저렇게만 다 안 생겼습니다. 자,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안 생긴 것도 있는데, 지금 쓰는 건 절대 이렇게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표면, 지반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도면상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지L이라고 쓰면 여기가 지금 땅 위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3개 긋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으면 이게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표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냐면 자갈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갈. 우리가 좀 큰 자갈, 잡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명칭 좀 볼까요? 여러분, 얘가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왜 땅속으로 들어가? 왜 땅속에 들어가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 이름이 기초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지금 뭐냐면 미창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창 콘크리트. 자, 그런데 이 미창이란 표현 대신에 혹시 버림 콘크리트라고 해도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그
그다음에 요 부분이 있죠. 자, 요 동글동글한 요 부분이 여러분 잡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잡석 지정이라고 많이 하고, 요 부분이 여러분 말뚝이죠.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말뚝 지정. 우리가 요 전체를 사실 기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초와 지정이라는 표현을 나눠서 얘기해요. 그게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요 부분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 윗부분을 기초라고 얘기하고 요 밑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는 어떤 개념을 갖냐면 모든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구조예요. 이게 버텨요. 그러면 지정은 뭐 하는 거냐? 문제는 말이에요. 얘가 즉 기초판이 모든 무게를 견뎌서 버텨서 이 땅한테 힘을 전달해 주면 이 땅은 안 들어가고 버텨줘야 되는데 이 땅이 그 무게를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뚝을 박는 거죠. 말뚝 박는 이유가 건물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은요, 말뚝을 박는 이유는 땅의 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땅의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내력이에요. 그래서 지내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즉 지내력을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땅을 단단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면 뭐가 좋아요? 안 주저앉잖아요. 그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요 말뚝을 박는, 즉 지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면 기초의 분류에서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초 부분. 왜요? 지금 요 기초란 얘기 나오잖아요. 지정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기초에 관련된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초판 형식은. 그러면 그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 종류를 보면, 자, 첫 번째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1번에 보면 독립기초 나와 있죠. 근데 독립기초의 개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판이, 이걸 기초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판 한 개에, 이게 뭐예요? 기둥이죠. 기둥이 딸랑 한 개야. 이러면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페이지에 사진이 있죠? 독립기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얘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길다래.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두 개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만 봐요. 그래서 기둥이 없잖아요. 지금 철근이 위로 솟아있죠. 기초판하고 여러분 기둥하고는 같이 못 만들어요. 기초판 만든 다음에 요 기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복합기초입니다. 복합기초. 자, 이 복합기초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렇게 기초판 한 개의 기둥은요, 딸랑 한 개가 아니에요. 얘는 두 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 있고 네 개 있으면 전부 다 복합기초가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이 개념을 시험 문제에 물어봅니다. 자, 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세 번째, 자, 우리 교재는 이걸 연속기초라고 나와 있네요. 연속기초. 자, 그런데 이 연속기초라는 표현 대신에 줄기초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초판인데 이 기초판이 이렇게 길다래. 근데 일자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둥글게 갈 수도 있고 기역자로 갈 수도 있고요. 니은자로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팔각형 모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셨죠?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흙에 묻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이제 흙에 묻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요 윗부분에다가 뭘 주로 많이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벽돌을 쌓아요. 벽돌. 그래서 이 벽이 이제 벽돌을 쌓으면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연속기초, 줄기초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라고 물으면 조적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또 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할 때 이 연속기초, 줄기초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온통기초야. 자, 이 온통기초를 영문으로 표현할 때 매트기초라고도 표현합니다. 매트기초. 자, 온통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매트기초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침대에서 매트리스는 일부분이에요? 전부 다예요?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는 자, 이 매트리스는 자, 전부 다 아닌가요? 차지하는 면적이?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매트리스는 두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침대에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두께는 똑같은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건물이 있어요. 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 온통 기초에 요 기초판은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평면입니다. 위에서 본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독립기초는요 이렇게 호박구덩이 파듯이 파줘야 돼요. 이게 독립기초예요. 그런데요 복합기초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런 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기둥을 자, 제가 3개 만들면 여기에 복합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합기초와 독립기초는 같이 쓰는데 그런데요 줄기초는 줄기초만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같이 그린다면 줄기초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줄기초는. 이게 줄기초예요. 그러면 온통기초는요 이렇게 구덩이 하나도 안 파. 어떻게 해요? 이런 모양으로 통째로 아예 콘크리트를 다 여기다 타설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온통기초죠. 그럼 물어봐야죠. 왜 하냐고. 그래서 온통기초 쓰는 가장 큰 목적은요 연약 기반에서 많이 쓰는 거죠. 또 도심지에서. 세 번째 또 하나 가장 큰 목적은요 부동침하 방지 대책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부동이란 얘기는 자 똑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은 사실 아무리 여러분 기초를 잘 해놔도 몇 미리 정도는 침하가 돼요.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똑같이가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푹 내려가나 이러면 여러분 부동침하를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게 이 온통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초로 따졌을 때 즉 요 기초판 모양에 따라서 어떤 그 기초의 종류가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도 없어요. 딱 네 가지.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다른 말로 줄기초, 이걸 온통기초.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거 기억 잘 해두세요. 특히 얘는 기초판 형식이구나 요 얘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25페이지 보면 지정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이 지정형식에 따른 분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종류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각각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죠. 직접 기초, 말뚝 기초, 피유 기초, 자망 기초. 이 얘기가 나중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제2절 지정에서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정.
여러분 지정이 뭐였어요? 지정은 땅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지정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말뚝박 같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지정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뚝 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1번에 보면 보통 지정이 있는데, 이 보통 지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잡석 지정이죠. 요 잡석 지정은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잡석 지정에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잡석 지정은 다시 제가 여기 간단히 그려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리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 그러면 이 잡석 지정에서 잡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좀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쓰나요? 짱돌이라고. 짱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큰 돌이죠. 정확히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른 데서 어떤 데서 도면 같은 데 보면 호박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돌을 얘기하는 거죠. 호박만 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크기를 보통 우리 교재 보시면 보통 100에서 250mm 정도 되는 거죠. 100에서 한 250mm 정도. 그러면 한 300mm, 즉 30cm라고 해도 맞아 틀려 상관없어요. 얘는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굴러 다니는 거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나와요. 얘는 반드시 한 단만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드시 세워서 깔아요. 중요한 얘기가 한 단으로 세워요. 그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왜 세워서 써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돌을 이렇게 눕힌 거 있고 또 하나는 세운 게 있어요. 문제는 제가 요걸 눌러서 깰 거예요. 그런데 이 눕혀놓은 것은 그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세워놓은 것은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잘 안 깨져요? 얘가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잘 안 깨진다고요. 결론은 안 깨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버틴다는 얘기 아닌가요? 깨졌다는 얘기는 얘가 잘못하면 위에서 눌렀을 때 주저앉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세워서. 여러분 이게 요 자갈만, 이 잡석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게 어떤 나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눕혀서 쓰는 용도가 있을 거고요, 얘는 이렇게 세워서 쓰는 용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편하냐고요? 편하기는 여러분 작업하기는 눕히는 거예요. 근데요, 자, 구조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것은 세워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고요? 자, 보세요. 눕혀놓잖아요. 그럼 제가 위에서 누르면 얘는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죠? 그런데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부재를 가지고 세워서 제가 하면요, 어때요? 안 해진다니까. 이게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하면 그만큼 많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한 단만이야? 만약에 지금 얘는요, 얘는 만약에 요 두 단이면 자꾸 여기서 두 단째는 자갈 위에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왜 안 넘어지냐고요? 이 땅에다 얘를 때려 박아줘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서 까는 거죠. 문제는 방금도 그랬죠. 자, 세워서 까는 건 다 좋은데 다져줘야 되는 거죠. 이 다짐의 방법론입니다. 다짐은 반드시 어느 쪽에서부터 해줘야 되냐면 요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앙부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장자리 또는 단부 또는 주변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요건 우리가 흔히 그냥 중앙부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다져줄 때는 어떻게 다져준다고요? 가장자리에서, 단부에서 상관없죠. 에서 중앙부 쪽으로 해야 돼요. 뭐 이 표현은 여러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보실래요? 만약에 가운데서부터 하면 박다 보면 여러분 이 흙이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눕혀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자리를 이렇게 박아놓은 다음에 서서히 중앙북쪽으로 가면 얘가 나중에 가운데 박아도 안 밀릴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설치 목적이 있어요. 자, 이완된 집안. 이완된 집안이라는 건 단단하지 못한 집안을 좀 다지는 거고, 자, 배수를 좋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절약하는데, 문제는 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춤자갈량. 문제는 사춤이란 표현이에요. 사춤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을 메우는 일을 사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갈이 지금 이렇게 보실래요? 자갈이 이렇게 잡석을 깔아놨는데 이 공간을 좀 메워야 되는 거죠. 자, 메울 때 뭘로 메워? 자갈로 메워. 그런다고 해서 이 자갈을 사춤자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자갈에 들어가는 양은 전체 잡석 피부에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로 보는 거죠. 그 들어가는 양이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몇 프로 계산하냐면 30%로 많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30% 정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5번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에요. 여러분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5번에 있어요. 5번에 26페이지에. 자, 이 밑창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저걸 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하고, 기본적으로 자, 강도를, 최소 강도가 있어요. 최소 강도는 1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메가파스칼하고 똑같은 단위가 자, 밀리미터 퍼 제곱미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배합비는 보통 얼마짜리 쓰냐면, 배합비는 보통 1대, 3대, 6짜리를 사용을 많이 하죠. 자, 1대 여러분 얘는요. 자, 타설 두께가 있어요. 타설 두께. 보통 자, 50에서 100mm 정도 타설합니다. 자, 그런데 시방서 상에는 이거 보통 자, 60mm 이상으로 하란 나와요. 또는 정도하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인데, 자, 문제는 여러분 시방서가 뭐냐면, 시방서는 여러분 도면은 어떤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달하는데 제한을 두고 그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데 있죠. 그 애매한 데는 선으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글로 써줘야 돼요. 그 글로 표기된, 글로 표현된 자, 도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책이에요. 책자. 이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방서상에는 60mm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설치 목적이, 즉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걸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 교재 볼까요? 먹매김. 여러분 먹매김은 뭐냐면 먹줄을 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검정색 그 먹통에다가 여러분 먹을 부어요. 그 다음에 실을 잡아당기면 그 실 안에 먹이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세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탁 넘어갔대요. 선이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거 있죠. 그걸 먹매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먹매김은 흙 위에도 놔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흙 위에 놓으면 지워져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먹을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이 묻어도 비가 와도 안 지워져요. 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먹매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 바깥방수예요. 바탕면이 되죠. 바깥방수. 바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건물의 바깥쪽에 방수를 하는데 그 방수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다는 안 돼요. 여기에다는. 왜? 구멍이 송송 뚫리니까. 그 위에다 지금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방수를 하면 되는 거죠. 결론, 바깥 방수의 바탕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밑창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잡석의 유동성이죠. 잡석, 유동성을 방지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잡석이 얘는 자꾸 움직일 수 있어요. 여 위에다가 여러분 지금 콘크리트를 갖다가 부어버리면 이 사이로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잡석이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거푸집 및 철근의 거푸집, 철근. 자, 작업이 용이해지는 거죠. 여러분 거푸집 설치라든지 철근의 배근 작업이 흙 위일 때보다 흙이 아닌 콘크리트 위에서 훨씬 작업하기가 쉽죠. 왜?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막 땅 칠퍽거리지 그러면 작업하기 어려워진다고요. 그게 이제 흙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밑창 콘크리트, 즉 지정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잡석 지정과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